사실 우리 그 교황 방북에 관련된 얘기는 저희가 6개월 전부터 했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작년에 2021년도 10월쯤 교황 방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될 계획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결과적으로는 교황님은 이제 코로나도 좀 있으셨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여건이 안 받쳐주는 바람에 방북의 여지가 실패했었죠.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이란 단어가 너무 슬퍼.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회의차 이탈리아에 갔을 때 교황님을 만났죠. 예, 그 장면도 되게 감동적이었는데 그때 이제 방북을 제안을 했고 초청장을 보내주면 기꺼이 평화를 위해서 가겠다라고 교황님께서 답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북한을 향해서 나를 초대해달라. 그러면 거절하지 않겠다. 초대받는 대로 북한에 가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현재 이제 뉴스는 뉴스대로 들었으니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고 현재 북한을 상징적으로 방문하고 싶은 두 분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엘리자베스예요, 이게. 그렇죠. 한 분은 교황님입니다. 교황님이죠. 이게 누가 먼저 가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님은 이른바 영국계 유태계 자금을 끌고 가는 분이고요. 교황님은 이탈리아계 그러니까 미국 낸시 펠로시하고 손을 잡은 마피아? 마피아 아니고 이탈리아 교황청 자금을 끌고 들어가는 이게 세력이 좀 다른 거예요. 이게 그냥 쉽게 말하면 한쪽은 로스차일드 자금인 거고 한쪽은 음모론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한쪽은 미국을 잡고 있는 미국과 교황청의 기존에 있는 기득권 자금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가 어떻게 운영을 하면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엘리자베스 여왕이 들어가면 영국에 있는 유태인 자본이 들어가게 되고 유태인 자본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유럽 쪽에 있는 다양한 산업들과 업체들이 진출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이 교황님이 들어가시게 되면 그 자금들 중에서 미국계 자금들이 직접 들어가는 상황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북한을 가장 많이 지원해주고 지원이 아니라 투자해주고 북한에 가장 많은 돈을 집어넣은 국가 영국이에요. 전년도 대비 10배 이상의 자금들을 사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가서 뭔가 사업을 벌여보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황님도 이걸 가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교황님이 가는데 수행을 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있는 주교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예정이 없이 만나기도 했고 이번에 우리나라 추기경 한 분이 추가로 추서되시기도 했고 그분이 또 교황청하고 연결고리가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용식 주교님. 네, 이미 이제 이 방문은 이게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문제 누가 먼저 가냐의 싸움이었는데 이번에는 교황님이 먼저 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이게 참 다행인 게 이 교황님하고 미국 자본들의 연결고리에 낸시 펠로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낸시 펠로시를 팽을 했을 때 저쪽에서 화가 나갖고 진출을 미루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살짝 했었는데 경의 존재감이 워낙 없는 데다가 이 북한 진출은 미국의 공급망 재편이나 미국의 금융자본의 세계시장 재패나 또는 현재 있는 경제 여건상 너무도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공을 패싱하고 다이렉트로 바로 교황님이 북한으로 직접 들어가게 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거야. 원래는 우리랑 같이 얘기를 해갖고 우리랑 가야 되는데 이제 초청장을 예전엔 문재인 대통령한테 여건을 조성해서 만들어주세요. 내가 갈게요 라고 하는 거를 지금 교황이 북한한테 직접 나한테 메시지를 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진짜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빠져. 한국 정부 빠져. 이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교황님 입장에서 경정권이 지금 법사니 무당이니 사기꾼들이지만 제대로 된 무당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사기꾼들 해가지고 온갖 짓거리를 다 하고 있는데 가톨릭의 수장인 교황님이 보시기에 제정신으로 보이겠냐고요. 아무튼 이런 와중에 이제 뭐 같이 봅시다. 통일 미사일 합시다. 원래 이제 우리 쪽에서 평양고구에다 부탁을 하고 그럼 평양고구가 이걸 받아들여 갖고 남북이 이걸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림이 다 짜여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우리 쪽에서 할 의지가 없으니까 교황님이 직접 가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 이런 방식으로 개방화가 되면 교황이 간다고 하면 일단 평화 메시지 터지는 거고요. 그와 동시에 북미 수교가 확 진일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북미 수교가 11월 전에 이루어지면 바이든의 공이 되는 거고요. 11월 이후에 이루어지면 트럼프의 공이 돼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바이든 정부에서는 지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지금 사실 하루라도 빨리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급하게 이거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그만큼 지금 민주당 정부, NC 펠로시, 미국의 자본 그룹들이 힘들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이 중요한 데서 한국 정부가 쏙 빠지게 됐잖아요. 근데 이 교정부는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 제가 봤을 때는 파악이 안 될 것 같아,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맥이라도 있어서 끈이라도 있어가지고 미국 쪽의 움직임이나 교황청의 움직임이라든지 이걸 동시에 파악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정보가 들어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오더가 떨어지는 대로만 그냥 여기서는 단편적으로 할 뿐이고 큰 그림 자체를 교정부가 전혀 못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제가 판단하기로는 11월 전에 이 방안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입장에서 서두를 이유가 없거든요. 작년이랑 달라진 사안은 뭐냐면 작년에는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에 의해서 고립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다릅니다. 이 러시아 전쟁 이후에 북한의 어떤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숨통이 튀었죠. 예, 숨통이 튀었고 그와 관련해서 러시아가 재래식 무기와 병력 파견을 요청할 만큼 러시아하고 북한의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당장의 에너지 부분이랑 식량 부분을 러시아가 책임져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고 있기 때문에 당장 목에 와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요소는 뭐냐면 11월 중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높아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한동훈한테 배운 스킬로 트럼프를 압수수색하고 그 기밀 누출 혐의를 씌워가지고 기소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단순하게 이걸 정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힘을 동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국 연방을 깨버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배수진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도 이거 음모론 아닙니다. 지난번 선거 관련해서 부정선거 관련해서 진행했던 수없이 많은 조사들과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선거 전에 끌어올릴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트럼프도 나 건들면 그럼 나 다시 들고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11월 달에 트럼프가 실질적인 권력을 쥐게 되고 바이든이 허수아비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미국의 민주당 정책 그러니까 바이든하고 협상을 보는 의미는 사실상 북한에 없다는 거야. 그 트럼프가 컴백할 여지가 있다 그러면 트럼프하고 개인적으로 맺어진 인간관계 내지는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는 트럼프의 재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큰 건 뭐냐? 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고 실질적인 경제 지원 또는 협업을 이뤄야 될 파트너가 경이라고 하면 지금 있는 입장에서 김정은도 굳이 대한민국이랑 손잡을 필요가 있겠느냐? 미국하고 다이렉트로 잡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하는 대한민국 패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재 닥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이리톨님이 세계가 뒤죽박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라는 게 머물러 있는 그 저수지 같은 게 아니고 흘러가는 강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루가 다르게 시시각각 바뀌어요. 시시각각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그 외교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나 그 부분에 있어서 무능하기 때문에 경정부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국제관계는 어마무시하게,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계속 바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이거는 지금 미국 언론 입장에서도 트럼프 쪽을 실드를 쳐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선례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선례를 만들게 되면 되치기를 당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예요. 트럼프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트럼프는 복수의 화신이에요. 트럼프를 죽여버리지 않는 이상 트럼프를 또 죽이지도 못해. 트럼프를 살려놓고 트럼프가 이기는 분위기가 돼버리면 되치기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리를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류 언론 차원에서도 아휴 여기까지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어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됐고요. 지금 이것 때문에 공화당이 전부 다 트럼프 지지자들로 다시 뒤덮이게 됐어요. 트럼프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FBI 압수수색이 힘을 불어넣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 트럼프이던 사람들이 지금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 당내 경선에서 10명 중에서 8명이 떨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딕 체니 부통령의 딸인 리즈 체니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리즈 체니가 트럼프 쪽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비난과 포화를 퍼붓고 내부적인 구테타를 하려고 했던 가장 대표적인 주자죠. 인물이었는데 나가리가 경선 탈락을 했습니다. 네. 예, 경선 탈락이 됐죠. 심지어 리즈 체니는 3선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가볍게 날릴 수 있는, 이제는 진짜 공화당이 트럼프 당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공화당 내에서 반 트럼프인 사람들도 트럼프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FBI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바이든이 계속 난 몰랐어요. 백악관은 언론 보도 보고 잠깐만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언론 보도 보고 알았어요.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선긋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정치적 의도 있는 거 아닙니다라는 식으로 계속 선긋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 그러니까 바이든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번에 무슨 정책을 또 발표를 했냐면은 학자금 대출 탕감 $10,000만 그리고 1,500만 원씩 탕감. 예. 연방 정부 장학금을 받은 사람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 $20,000까지 탕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4,300만 명이 혜택을 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썩어나나 봐요. 근데 그거를 이게 최대 400조 원까지 들어가는 정책이거든요. 이거 엄청난 규모의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데 이거를 행정명령으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면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냐면 만약에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졌어요. 하원, 상원 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돼버려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대규모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일을 행정명령으로 했다. 의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다. 법적 문제로 끌고 갈 수도 바로 있다라는 탄핵이지 겁니다. 뭐. 예. 네. 지금 그 얘기까지 이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10월 달에는 시진핑의 3기 연임이 있고요. 푸틴의 우크라이나 종전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거고요. 미국에서도 중간선거에 공화당의 승리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뭐 이런 것들이 몰려져 있기 때문에 김정은 입장에서도 주목받으면서 대접받으면서 이 카드를 쓰고 싶거든요. 지금 북한은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졌던 지정학적인 카드를 사실 역으로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와 있어요. 우리가 워낙 외교적인 존재감이 없어버리니까. 결과적으로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을 받을 생각이었으면 우리나라가 제안했던 각종 우선 특혜들, 그러니까 그거 경이 퍼주겠다고 했잖아. 퍼주겠다고 하는데도 아니, 말만 나 핵포기하기 니들 말만 아니 거기 필요 없어. 그냥 받을게요. 말만 하면 우리가 다 퍼줄게요라고. 일단 퍼줘놓고 네가 그거 안 한다고 해도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그냥 요거 그냥 검토해보겠다고 참여해보겠다고 말만 해주면 내가 바로 꺼낼 거야. 지금 바로 이게 등대 있어라고 하는데 됐어 안 받아.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이게 정상적인 정부였으면요.
지금 한반도 통일과 비핵화 이슈만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슈들을 다 끌어모으고 앞으로 통일 한반도와 대륙에 연결되는 한국의 기술력과 뭐 이런 것들 해외 자본의 투자를 통한 대한민국의 번영이 이제 막 시작될 수 있는 막 폭발적인 성장에 갈 수 있는 바로 그 즈음에 외놈이 그 자리를 뺏고 지금 토착 외구들이 어떻게든 이걸 방해하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끝내면 안 돼요. 유금이 님도 우리나라가 날개를 달고 비상할 찰나 지난 대선에서 제대로 꼬꾸라졌어요. 이직들은 알까요? 지들이 뭔 짓을 했는지? 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보세요. 우리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어서 이재명 대통령이었으면 날개를 달고 날아갔을 거예요. 진짜로. 근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어떤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진 걸까요? 라고 많은 분들이 절망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사실은 이래야 됐어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자, 이러면 제가 여러분한테 희망회로를 돌려드릴게요. 네. 어찌됐거나 지정학 대한민국은 역할은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경우는 세계가 알고 있는 모질이라서 어떠한 나라의 정상도 접근을 안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 나라에 빛이 있어요.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 얘기가 통하고 비전을 갖고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에서 그리고 거래하는 국가들을 위해서 좋은 방향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대안이 있다라는 것을 먼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즉 우리에게 이재명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대한민국을 바꾸고 세계 경제와 평화에 유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거를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요. 경도 못 가본 미국 백악관 초청을 받아서 이재명 당대표가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본 수상 만나갖고 대사 만나가지고 임사 받으면서 당신들 똑바로 하란 말이야. 원칙대로 원래 돌려놓고 사과하고 배상 문제 정상적으로 해결하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당대표가 생긴다는 겁니다. 네. 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는 걸 아니까. 자, 그렇다면 아니 그럼 바로 이재명 대통령으로 이어졌어야죠. 왜 굳이 경을 끼워놔가지고 뒷걸음질을 이렇게 치냔 말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진짜 만약에 문재인에서 이재명으로 직행을 했으면 수박들한테서 내부 총질에 의해 가지고 예전에 노무현 정부 말년하고 똑같은 상황이 반복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알고 있는 우리도 화병이 났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한테 왜 권력이 있는데 휘두르지 않고 이러고 가십니까 하고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것처럼 이러한 부분의 일들이 계속 고구마 같은 증세만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죠. 맞아. 지금 민주당 내부를 보면서 여러분 기함하셨잖아요. 아니 그래도 설마 30% 정도가 수박이겠지. 얘들 싹 덜어내면 되겠지라고 봤더니 100명이 수박이야, 씨. 아닌데 우리 90이 수박인데 우리 수박 땅이었지롱 이러고 커밍아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돼도 이건 안 되는 거였구나. 차라리 그 전에 수박들 싹 깨부시고 낙엽도 싹 불살질러 버리고 제대로 된 민주당의 토대 아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짠 하고 대통령 자리에 올라야지 우리나라가 비로소 비상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수박을 제대로 감별하고 박살을 낼 시간이 필요했던 거구나. 저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물론 이 과정은 없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사실은 이걸 묻고 갈 수는 없는 거였어요. 그리고 절차상의 합법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합법성과 원리 원칙은 중요해요. 저들은 그걸 안 지키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지키지 말자 하는 순간 우리 돼요. 명분이 떨어지거든요. 맞아요. 다만 그 합법성과 절차를 지켜가면서도 정권에 대한 견제와 함께 대한민국이 앞으로 가능성 있는 국가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은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활동, 앞으로의 활약이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꿔놓을 수 있는 기회가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찾아와요. 지지받는 대한민국의 리더로서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 외국에서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경이 언제 내려오냐고요. 그 사이에 다 싹 말아버리면 어떻게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마요. 1592년 7년간의 임진왜란 기간에도 대한민국은 조선은 망하지 않았어요. 그럼요. 그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원균 같은 모질이가 있었지만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키지 않았습니까? 선조 같은 모질이가 있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경이 망하면 아니요. 그 정도로 허술한 나라 아니고요. 그 정도로 힘없는 민족 아닙니다. 그랬으면 없어졌으면 벌써 없어졌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지금 우리가 할 건 뭐다? 이재명을 믿고 민주당을 철저하게 개혁적인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 민주당에 대한 미션부터 클리어하고 그 다음 클리어를 준비하는 것. 그게 지금 우리가 가장 집중해서 할 일이라는 거죠. 아직 저쪽이 난리를 치는 것처럼 우리도 아직 되지도 않은 당대표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재생할 수 있는, 다시 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아니 거의 가장 확실한 치트키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문 하나 다치면 어떻게 문 하나 잡혀가면 전 괜찮아요. 나 건드리잖아? 죽어. 아마 조서받다가 귀에서 피나서 죽을 거야. 어떤 놈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나는 뭐 명신이만 뭐 지 지켜주는 뭐가 있나? 나도 명신이보다 더 센 수호신이 백으로 있어요. 나 쫓아다니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네. 자, 아무 걱정 없이 보내드리는 쪽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 연애는 올 거지? 사실 매일 좋은 걸로 넣어드릴게요. 만난 걸로 넣어줘야 돼? 그럼요. 네. 네, 귤 넣어드릴게요. 하루 종일 귤만 까드시고 계시라고. 어머 조윤선인가? 네. 네.